예. 42페이지 펴주세요. 42페이지 보시면 룩첸 쭈시바라 그래서 제14과입니다. 14과의 내용은 뭐냐면 니다예요. 니다. 니라는 말 혹은 니라는 조사, 니 조사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니라는 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뭐뭐은, 뭐뭐는, 뭐뭐란, 뭐, 예. 뭔가 정의 내리거나 그렇게 할 때 니를 많이 써요. 그래서 렉시종화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니니 가르당 냄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니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니죠. 니란 말이죠. 니는 여기서도 는이란 말이죠. 니는 가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특정 짓고 그 다음에 냄바라고 하는 것은 강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라는 조사는 니 조사는 어떤 것을 특정 짓거나 어떤 것을 강조하는 말이란 뜻이죠. 그래서 니다에 대한 예문을 볼게요. 예문을 보시면 그냥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자, 어떤 것을 특정 짓는다라고 해서 5가지 그 형태를 얘기를 해요. 5가지 형태를 얘기하는데 5가지 형태를 다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릭튠 가르와라고 해서 릭튠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릭튠 지난번에도 릭튠이라는 게 나왔는데 릭튠은 뭐냐면 동류, 동종, 동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종, 동류의 내용에서 무언가를 특정 지을 때 이제 D라는 단어를 조사를 쓴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하면 무슨 말인지 선뜻 안 와닿는데 예문을 보겠습니다. 43페이지 표가 하나 나와 있죠. 릭튠 갈와 그래서 릭튠 동류 동종을 동종 가운데 어떠한 것을 특정 지을 때 짓는다라고 해서 되어 있고요. 겔컵 이제 예문을 볼게요. 예문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겔컵이 뭐라 그랬죠? 국가, 나라라는 뜻이죠. 겔컵기, 낭내. 예, 그러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국가 가운데 안에서 가운데에서 괜히 자 보시죠. 여기서 니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릭튠 가르와라는 게 뭔가 특정 짓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릭튠 겔컵기 낭 티벳이
한 국가이잖아요. 한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나라, 여러 나라, 그러니까 나라라는 같은 동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베니, 티베트는 그 다음에 뭐 어떤 얘기가 나오죠? 사차, 토아인. 토아는, 사차 토아는 토아가 높다라는 뜻이잖아요. 사차 토아르는 땅 지대가 높다. 그러니까 나라 가운데서 티베트, 그래서 나라 가운데서 동류의 나라 가운데서 나라라는 리튠, 그러니까 동류 동종 안에서 티베트는 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 티베트를 이 는이라는 말이 특정화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리튠 가르와가 되는 거예요. 가르와의 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는 어떻다고요? 뭐 지대가 높다, 높은 땅이다, 뭐 이런 의미로 땅이 높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라 가운데 티베트는 굉장히 고지대에 있다. 뭐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하자면 고지대이다. 뭐 이런 이렇게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말의 은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가운데 뭐뭐는 이것이다라고 우리도 은는이 하나의 주제를 특정화시켜서 보여주려고 할 때 은는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그냥 은는으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리튠 갈와, 리튠 갈와 그래가지고 동종 가운데서 어떤 것을 특정 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종이 아닌 것 가운데 어떤 하나를 특정 지을 때도 쓴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니라는 조사는 우리말의 은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헌에서만 써요. 구어에서는 잘 안 써요. 그래서 문헌에서만 쓰는 거. 그래서 특정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리튠 갈와 동종 가운데 어떠한 것을 특정 지을 때 짓는 예문을 하나 봤는데 하나 더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자, 둔도 오단어로도 둔도는 짐승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짐승이라는 말에 좀 더 가깝고 동물은 셈젠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둔도는 동물인데 짐승인데 둔조이 그러면 동물의 낙내 짐승 그래서 낙내 그러면 짐승 가운데서 짐승 중에서 이런 말 되겠죠. 짐승 중에서 뭐가 랑첸이 뭐였어요? 코끼리 그렇죠. 코끼리였습니다. 랑첸 니 그러면 동물 중에서 코끼리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동종의 동물이라는 같은 동종 안에서 코끼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코끼리는 어떻게 해요? 숫보채 몸집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숫보는 몸집이란 뜻이 되고요. 채 그러면 크다. 짐승 중에서 동물 중에서 코끼리는 몸집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류의 동물이라는 짐승이라는 동류 가운데서 이제 누구요? 코끼리를 특정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니라는 조사가.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코끼리는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릭미툰 가루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가 다른 릭미툰 가루아. 이게 이제 두 번째 니다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문을 볼게요. 베기 겔컴니 티베트의 나라는, 그죠? 티베트란 나라는 갸나글레, 갸낙은 중국이에요. 우리 이 선생님, 이 책을 쓰신 우리 선생님은 중국과 티베트과 이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런 느낌이 들죠. 아리라고 미국 한번 나갔었고, 그죠? 안 그러면 갸갈, 인도,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어쨌든 티베트라는 갸낙 중국, 갸낙레 그러면 중국보다라는 뜻이에요. 중국보다 어떻게 해요? 사차가 땅이나 지대라고 번역할 수 있고, 토와인 그러면 지대가, 예, 중국보다 지대가 높다, 더 뭐뭐하다 라는 뜻이죠. 토와인. 여기서 토와는 제가 보기에는 비교급으로 쓰였어요. 더 뭐뭐하다. 사차 토와인, 더 뭐뭐하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주제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뭐뭐 가운데서, 동류 가운데서 특정 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의 주제로 끌고 와서 티베트란 나라는, 그죠? 중국보다 지대가 더 높다, 땅이 더 높다,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티베트란 나라는 이라고 해서 니다가 어떻게 해요? 언는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그런 예문인데, 우리 앞에 했던 예문하고 비슷합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랑첸니 그러면 코끼리는 말이죠. 코끼리는 발랑레, 소보다, 바라고 해도 발랑이라고 해도 되고, 바도 소고 발랑 해도 소요. 뭐 황소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소. 랑센니 그러면 코끼리는 소보다 어떻게 해요? 숙보, 예, 몸이 숙보 체와 인, 몸이, 예, 더 크다, 더 뭐뭐하다라는 비교급으로 쓰였어요. 여기 체와 때문에. 첸보가 아니고 체와라고 쓰였잖아요. 더 뭐뭐하다, 더 크다. 그래서 이 보다가 오면 항상 비교급이 와야 돼요. 형용사 비교급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루진 않지만 현대 티베트에 나와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랑첸을 종이 다르다라는 것을 특정시키는 거죠. 니라는 글자가. 그래서 코끼리는 어떻게 해요? 소보다 몸집이 더 크다 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링 미튠 다른 종이라는 것을 가로와 특정화 시킨다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이 니라는 조사가 쓸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거냐 볼게요. 세 번째는 촉두 가로와라고 됩니다. 촉은 촉두 가로와. 촉두 가로와는 촉이라는 게 최고라는데 최상급, 뭐 최고로 특정화시킨다 이 말인데 최상급에서 쓰인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볼게요. 어떤 예문이 있는지.
똑같은 예문들을 계속 유사한 예문들을 약간만 변형해서 스님이 쓰시고 계세요. 겔컵기 낭내 아까랑 비슷하죠. 겔컵기 낭내 괜히 나라 중에서 티베트는 이 말이죠. 나라 중에서 티베트는 출롱 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추는 뭐예요? 물. 그 다음에 룽은 바람? 예, 바람이에요. 맞아요, 바람이에요. 맞췄어요. 지수, 화, 풍이죠. 싸추, 멜롱이잖아요. 멜롱이 아니고 멜롱. 싸추, 멜롱이죠. 그래서 싸추, 싸가 물이고, 싸가 흙이고, 지수, 물, 추, 화는 매, 그 다음에 롱은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물과 바람이 짱은 무슨 뜻이냐면 깨끗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쉐는 가장 뭐뭐하다라는 말이에요. 쉐가 형용사 어근 뒤에 붙으면 짱쉐 그러면 가장 뭐뭐하다. 그러니까 나라 중에서 티베트는 물과 바람이 가장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가장 깨끗하다. 그래서 촉두 가르마는 최고로 특정 짓는다. 최고임을 특정 짓는다. 이 말은 최상급으로 쓰일 때 또 이 니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은 그냥 은는이에요. 나라 중에서 티베트는 막 그냥 평범하게 나라 중에서 티베트는 뭐 고지대에 있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든 아니면 나라 중에서 티베트는 뭐 가장 깨끗하다든지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은는이죠. 이 니다가 은는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티베트는 이 니자가 어디에 쓰이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최상급에서도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특정화시켜 줄 때죠. 우리는 뭐뭐는 이것이란 뭐 이것은 어떻다 저떻다 그게 뭐 최상급이 오든 뭐 비교급이 오든 그 뒤에 어떤 서술을 하든 간에 우리는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걸 다 조사해서 알아서 이때 은는이 다 온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티베트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티베트의 문법적인 설명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이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라 중에서 겔컵기 낭내 베니 티베트는 출롱 물과 바람이 짱쉐인 가장 깨끗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예문을 볼게요. 레까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레까이 그러면 일을 낭내 그러면 일 중에서 예 맞습니다. 일 중에서 그 다음에 셴팽기 레가 글자 이상하게 있었어요. 셴팽기 레까니 일 중에서 셴팽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 말이요. 셴팽기 이타의 내가 일은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은 말이죠. 혹은 이타의 일은 이타의 뭐 업은 일은 내간이 일은 렉쉐 렉쉐인 자 렉쉐는 뭐예요? 예, 뭐 좋다 뭐 착하다 선하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렉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대신에 이렇게 쓰면 렉시에 그러면 선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로운,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그러한 의미에서 렉시라고 쓰거든요. 제가 왜 그 반야신경에 보면, 반야신경이 아니라 부처님의 경에 보면 부처님이 착하다 착하다 뭐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때 렉소라고 칭찬한다 그랬죠. 렉소. 그래서 이 렉이에요. 그래서 일 중에서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은 가장 선한 일이다. 뭐 가장 선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뭐 가장 뛰어난 것이다 라는 거 해도 되고, 가장 선한 것이다. 가장 뭐뭐하다. 가장 렉바. 가장 잘하는 것이다. 뛰어난 것이다. 뭐 선한 것이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렉쉐인. 자, 여기서도 이 니가 어떤 최상급에서 쓰인 거죠. 뭐뭐는 우리말로 하면 일은 이라고 쓰면 되겠죠.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일은 가장 선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촉두가루와 그래서 세 번째 그 니다의 쓰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네 번째는 멘바가루와라고 되네요. 멘바가루와.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멘바. 도 마나멘 멘바가루와. 자, 멘바는 뭐냐면 하열한 이란 뜻이에요. 낮은 뭐 이런 의미인데, 상대적으로 뭔가가 이제 낮거나 하열하거나 열등한 때 멘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소승이라고 쓸 때 택은 이제 탈 것 뭐 이런 뜻인데요. 택첸이라고 쓰면 대승이라고 쓰고요. 이게 첸보가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대신 택맨이라고 쓰면 소승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혜에 의해서는 차이가 없지만 방편의 어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승에 비해서는 조금 하열한 라는 의미에서 택맨이라고 쓰죠. 어쨌든 자,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꾸아니 꾸아라는 말은 뭐냐면 훔치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꾸아는 훔치다.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다기보다는 여기 은는이 오는 자리를 명사밖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훔침, 뭐 도둑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훔침, 도둑질은 쬐람기, 낙내요. 쬐람기, 낙내. 어떻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꾸안이 도둑질은, 훔치는 것은, 도둑질은 쬐람기 낙내, 행동 가운데서, 행동 중에서 옌베데, 나쁜 부류 영역이다. 영역의 하나이다. 나쁜 행동의 하나이다. 뭐 이런 의미죠. 식은 원래는 이제 영어로 하면 더 뭐 이런 의미로 관사처럼 써요. 식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 하나의 뭐 나쁜 뭐 행동의 부류이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쟤는 뭐 어디에 부류 그런 부분 라는 의미로 써요. 그래서 옌바는 나쁘다라는 동사죠. 형용사죠. 나쁘다라는 형용사입니다.
예. 그래서 도둑질은 이제 행동이나 행실 중에서도 나쁜 부류의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나쁜 종류, 나쁜 부류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 훔치는 도둑질은 행실 가운데, 행동 가운데서 나쁜 부류의 행동이다.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나쁜 부류의 행동. 하나의 나쁜 부류의 행동이다.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니. 뭐 아까 이 니다가 왔을 때 은는이라는 한국의 이제 어떤 조사처럼 쓰이는데 이 뒤에 문장이 뭐냐면 나쁜 것을 얘기하잖아요. 맨바라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이제 열등한 것, 좋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게 맨바거든요. 맨바를 좋지 않은 어떤 것을 특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얻는 다음에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 뒤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갖고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 이제 좋지 않은 것들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도 니다를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안이 훔치는 것은 행실 가운데서도 나쁜 종류의 종의 행실이다. 뭐 이러한 문장에서도 쓸 수 있고요. 이와 유사한 문장을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쇠라고 되어 있어요. 네, 꼭쇠는 겔컵 끝 꼭쇠니 꼭쇠니 겔컵기 겔컵 냠구 저기 같이 써줘야 되는데 냠구 글자가 조금 못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냠구 똥캔 동캔기 제네 엄청 기네요. 독슈 아이고 너무 깁니다. 꼭은 뭐냐면 몰래 뒤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쇠는 먹는 거, 먹거리, 그러니까 뒤로 먹는 거 뭐예요? 예, 뒤로 먹는 거. 훔쳐 먹는 뒤로 뇌물. 꼭쇠가 뇌물입니다. 뇌물은 겔컵 나라 국가를 냠구 그러면 이제 퇴락 뭐라고 그래 망친다는 의미로 쓰이는 건데요. 뭐 적절한 용어가 없을까요? 나라를 망치는 뇌물은 나라를 망치는 냠그 똥캔 망치는 냠그 똥바가 나라를 겔컵이 나라고요. 냠그 똥바가 냠그 똥바가 망치게 하다라는 뜻이고 똥캔 망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뭐 하는 사람 똥캔 롭종 제캔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냠그 똥바가 망치게 하다 망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뇌물은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람의 부류에서 그런 부류 중에서 어떻게 해요? 독시에 가장 나쁘다.
그래서 뇌물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뇌물을 수수하는 자는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 부류 가운데서도 가장 나쁘다. 어떡하지? 예, 가장 나쁘대요. 우리 스님 그렇게 보시네요. 나라를 망치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들 중에서 가장 나쁜 게 뇌물을 받는 것, 뇌물수수. 그렇게 보셨네요, 우리 스님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니다죠. 그냥 뭐는 뇌물을 받는 것은 뇌물을 받는 것, 뇌물과 뇌물 받는 것 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꼭세바 그러면 뒤로 먹기 있거든요. 숨어서 몰래 뒤로 먹는 거. 부정부패를 의미하죠. 꼭세, 예, 뇌물수수, 꽁옌도 뇌물 주는 것을 꽁옌이라고 그러는데, 꼭세, 꽁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타대, 특정 짓는 거 마지막에가 타대예요. 타대 가로와 타대짬도 가로와. 타대는 뭐냐면 타대는 다른 것 짬은 오직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것으로 특정 짓는다라는 건데, 예문을 보시면 쉽게 하실 겁니다. 별건 아니고요. 되기 갤컵니 티벳이라는 나라는 맞죠? 티벳의 나라는 티벳이라는 나라는 갸낙당 중국과 소소래, 소소는 별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런 생각만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예문을 쓸 텐데 충분히 이런 문법적인 설명을 할 때도 보시면 이런 문장을 쓰신다는 게 당신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참 알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나라는 갸낙다, 중국과 소소 별개이다 라고 이렇게 예문을 썼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이라고 는을 쓴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타대는 다름, 동일하지 않는 것, 다름을 오직 다름만을 보여준다. 근데 무엇은 뭐뭐와 다르다. 이런 문장을 우리도 쓸 수 있으니까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쓸 수 있다, 저럴 때 쓸 수 있다라는 이런 장황한 설명이 사실 우리들한테는 굳이 불필요해요. 은과 는이라는 게 다양하게 게 그거에 대해서 최상급에서 쓸 수도 있고 비교급에도 쓸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서술에도 쓸 수 있고 또 다르다라는 내용에도 쓸 수 있고 같다는 내용에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티베트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경우가 이제 어떤 것을 특정 짓는다라는 의미로서 다섯 가지를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종 가운데서 하나를 특정 짓고, 그 다음에 종이 다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특정 짓고, 그 다음에 최상급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비교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멤바라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도 보여줄 수 있고, 타데라 그래서 다름을 또한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5번째고, 6번째가 뭐냐면 이제 가르와가 5가지가 있었던 것이고, 마지막 크게 2가지였죠. 가르와하고 뭐였냐면 넴바, 강조하는 거. 근데 그래서 이제 42페이지에 넴바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6번째는 넴바입니다. 넴바인데, 바울을 써줘야죠. 넴바라고 하면 이제 글자를 뭔가 강조할 때는 뭘 것 같아요? 이거죠. 이거로 번역하면 돼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샴페인 그러면 셴은 타인이라는 뜻이잖아요. 펜은 이롭게 하다 할 때 이를 써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건 이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샘상은 선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어떻게 해요? 선심, 선한 마음이란,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이란 딛기는 행복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대화도 행복이고 딛기도 행복이고, 데끼기, 짜와인. 자, 이게 뭐냐면 행복의 뿌리이다. 어떻게 해요? 이타의, 그죠? 선한 마음은, 선심은, 선한 마음은, 선한 마음이란 행복의 뿌리이다. 행복의 뿌리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니가 우리로 얘기하면 뭐뭐란 이러면서 강조하잖아요. 우리도 뭐뭐란. 은으로 번역해도 되겠죠. 그냥 뭐 이타의 착한 마음은 행복의 뿌리이다라고 해도 되고, 뭐 착한 마음이란 행복의 뿌리이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이제 강조할 때 이 니를 넴바가 강조하다는 거잖아요. 강조할 때 넴바를 쓸 수 있고, 이와 유사한 마지막 예문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윤 쉐윤당 당된 니니. 쉐윤은 뭐냐면, 쉐윤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식인은 뭐냐면 쉐윤 젠이라고 쓰면 지식인이 돼요. 지식, 학문이라는 뜻이고요. 지식, 학문. 그 다음에 당되는 정직함.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당바라는 것이 원래 솔직하다라는 뜻이에요. 솔직하다, 정직하다. 덴바는 진실되다. 그리고 명사로 쓰이면 진리, 뭐 진실, 사실, 뭐 이런 말로 써요.
그래서 지식과 뭐 정직함, 그 다음에 이게 뭐 공적으로는 공정함, 뭐 이런 뜻이죠. 정직함은, 공정함은 두 가지는 니니, 두 가지란 겔컵 야르게 겔컵 국가라는 뜻이잖아요. 야르게는 발전이에요. 겔컵기 사와인 국가 발전의 근본이다. 뭐 이렇게 죠. 그러니까 뭐 지식 학문, 그다음에 지식 학문이란 뜻도 되고, 때로는 이제 뭐 지식을 가르치는,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까지도, 교육이라는 의미로도 간접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식과 공정성 두 가지는 국가 발전의 뿌리이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발전의 뿌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정직함이라는 말보다는 뭐 공정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 두 가지는, 이 둘은 공정성이란, 정직 두 가지란 어떻게 국가 발전의 뿌리이다 라고 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다라고 해서 니라는 조사는 우리말에 얻는 혹은 강조를 나타내는 뭐뭐란 어떤 정의나 개념을 설명해 줄 때, 서술해 줄 때 쓰이는, 때로는 이건 주격조사로 쓰이는데,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니다를 쓸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다의 쓰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티베트 이제 문법 체계에서는 총 크게 두 가지, 어떤 것을 특정짓거나 강조하거나 해서 또 그 각각의 특정 짓는 경우의 수들을 뭐 5가지를 얘기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예문들을 가지고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게 뭐 같은 동종의 것을 특정 짓는다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특별한 것을 특정 짓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니라는 글자가 문헌에 보이면 은, 는 혹은 강조하는 뭐뭐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 오늘은 니다까지 해서 롭첸 줍시바 14화까지 다 마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